제 경험상 1번이 맞습니다라고 강력하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 제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늦게 받을 거면은 이런 서비스 자체를 그냥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같이 나가는 건데 경험이나 보고 방식이나 이런 방식들이 일단 나랑 맞는지, 그리고 그거 외에 어떤 역할을 또 추가로 해줄 수 있는지,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서 진짜 서로한테 도움이 되는 동반자적인 관계가 아닐까. 오늘의 주제, 이런 회계사를 만나야 합니다. 회계사님이 이 얘기 하시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좀 쑥스럽긴 하네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고객에게 회계사와 세무사 차이가 뭔가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세무사님들이 하는 업무 범위를 한 80 정도로 본다면 저희 회계사들은 일단 그 80을 포함을 하고 플러스 알파로 회계 감사라는 업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무사님들이 하시는 모든 업무들은 똑같이 할 수 있고요. 근데 세무사님들은 주로 개인 고객에 조금 치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법인 고객분들이시거든요.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일상적인 세금은 세무사님들이 조금 더 많으신 것 같고, 일정 규모가 넘어가면은 회계사를 찾는 니즈가 조금 더 많은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뭐 큰 법인들을 세무사님들이 못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좋은 회계사를 만나면 사업에 좀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저를 만난 대표님들은 처음에 옮길 때부터 제가 바로 과거에 신고한 거를 다 검토를 해드려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5년 동안 더 낸 세금에 대해서 돌려받는 경정청구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은 그걸 한번 딱 건강검진 하듯이 5년치를 돌려가지고 경정청구부터 먼저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신고도 잘 돼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드리고. 그러면 회계사를 고를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될 체크리스트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일단은 경력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신입 세무사님들이나 회계사님들은 시간도 많고 열정적이고 할 텐데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필드에서 얼마나 많은 걸 경험을 해봤냐가 사실은 진짜 중요한 것 같고, 저도 느끼는 게 10년 전에 저랑 지금의 저는 진짜 완전 다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10년 동안 이 업이라는 걸 하면서 저만의 그런 가치관이 생긴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세법에서 1번을 선택할 수도 있고 2번을 선택할 수도 있고 3번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제 경험상 1번이 맞습니다라고 강력하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계약서를 쓸 때 제가 어느 범위를 제공을 해드든지 계약서에 다 기재를 합니다. 이거 포함되어 있는 거고, 대표님이 이런 거 원하시면 요금이 어떻게 됩니다 라고 미리 다 사전에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중요해요. 지금 한 이제 14년 차인데 요즘은 사실 전화 받는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한 6, 7년 전에는 저도 전화 받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더 생각이 바뀐 게 뭐냐면, 진짜 고객분들이 나를 필요로 해서 찾는 순간은 나한테 전화가 오는 순간이라는 거를 제가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주말, 평일, 저녁, 아침 상관없이 전화 받는 게 그냥 일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늦게 받을 거면은 이런 서비스 자체를 그냥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좀 괴롭기도 하지만 고객이 진짜로 이 시간에 나한테 전화할 만큼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면은 저는 반드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신뢰감 이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쵸. 이제 신뢰감이라고 한다면은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이 업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로 내실 있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무실에 직접 오시고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그런 모습도 좀 보고 계약을 하시는 게 좋겠죠. 무엇보다 요즘은 대표님들이 더 잘하세요. 저한테 상담 오시는 대표님들이 이미 여러 군데 가봤어. 왜냐하면 진짜 세무사 회계사가 아니고서는 못 들었을 법한 얘기를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물론 저는 뻔한 얘기는 드리지 않습니다. 뻔한 얘기를 들으실 거면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찍지도 않았겠죠. 제가 봤을 때는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를 얘기를 했는데 이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이건 위험합니다. 왜 위험한가요? 그냥 위험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아요. 단순히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위험하고 안 되니까 그럼 대표님 이 방법 말고 대표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거 같은데 요렇게 해보시죠 라고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수료가 회계사님들마다 다 다른가요? 거의 비슷합니다. 대동소이했던 것 같아요. 살짝 비싼 데도 있고 싼 데도 있고, 근데 이제 되게 구체적이고 고도화된 니즈가 있는 대표님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다른 가격이 적용이 되겠죠.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같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랑 계속 소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 이제 합을 맞춰서 사업을 같이 나가는 건데 경험이나 보고 방식이나 이런 방식들이 일단 나랑 맞는지, 결이 맞는지, 그리고 그거 외에 어떤 역할을 또 추가로 해줄 수 있는지. 한마디로 대표님들도
회계사님들을 볼 때 나와 편하게 소통이 가능한지, 나를 정말 신경 써서 해주는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요즘에 드는 생각이 이제 학창 시절에는 친구들이랑 자주 어울려서 놀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은 친구들이랑 어울릴 시간은 많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그냥 일하면서 이렇게 얼굴 보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학창 시절에 내 친구들일 수도 있겠구나.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랑 비슷한 결을 가지신 대표님들이 저랑 오래 거래를 하십니다. 비슷한 친구를 사귄 거랑 마찬가지네요. 비즈니스를 같이 하는 사회 친구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있고 한데 관심사도 비슷하고 서로 하는 얘기도 비슷하고 도와주고 이제 연결시켜주고 근데 그런 게 단순히 이제 좀 저는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서 진짜 서로한테 도움이 되는 동반자적인 관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론으로 해서 동반자 같은 느낌이 드는 분을 만나면 좋을 것 같다. 그렇죠. 되게 뿌듯해요. 제가 처음에 만났던 대표님이 되게 작은 사업체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IPO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자문했던 업체 중에 영종도에 그 인스파이어라는 업체가 있는데 되게 작은 시행사부터 시작해서 지금 개장하기까지 저랑 근 8년을 거래를 했는데 그런 회사를 볼 때마다 제가 뭔가 키우는 회사 같고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사업 단계별로 창업 초기, 성장기, 규모 확장할 때 이럴 때마다 회계사가 해줘야 될 그런 역할들이 좀 있나요? 아무래도 창업 초기에는 세팅을 좀 도와드리는 게 있고 기본적인 것들 도와드리면은 사실 웬만큼 만족은 하시는 것 같고 이제 초창기 하는 질문은 그겁니다. 직원 뽑았을 때 어떻게 하나요? 되게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성장기. 이제 성장기가 되면은 조금 다른 질문들을 하세요. 보통 이게 법인 전환이거나 아니면은 내가 월별로 분기별로 얼마 버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 이런 상담이 필요한 것 같고 실제로 내가 돈을 벌고 있는 게 맞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거의 뭐 회계감사를 받는 정도의 규모가 되셨거나 아니면 내가 이 기업을 팔고 싶다. 그래서 매도 의뢰나 매수 의뢰를 주시는 분들, M&A 그런 분들도 있는 거죠. 고객층은 다양한 것 같습니다. 기업을 인수하고 싶은 사람도 소개까지도. 예. 제가 3일 출신이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업승계나 증여를 고려하다가 내 아들이 안 한다는데 팔아주세요. 뭐 이런 대표님들도 많습니다. 매칭까지는 도전은 많이 해보지만 이 M&A라는 게 사실은 이 매수자, 매도자의 니즈 맞추기가 아파트 중개거래의 난이도의 한 몇백 배에 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률도 그렇고 그 기업을 파악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서로 원하는 니즈도 너무 다르고 그래서 그 둘 사이를 조율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회계사분들이 잘 안 하지 않나요? 일단은 중개는 해볼 수 있습니다. 매수 측 자문을 할 수도 있고 매도 측 자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매수 측 자문을 하면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게 도와드린다든지 매도 측 자문이면 조금 더 이제 비싸게 팔 수 있게 도와드린다든지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회계사님이 이제 오래 하셨는데 깊은 관계를 좀 유지하고 있는 고객 대표님들이 계실까요? 제가 처음에 개업했을 때 처음으로 지장 업무를 맡겨주신 회사가 아직도 저랑 거래하고 계시고 그 회사도 이제 큰 대기업의 물건도 납품하고 계시거든요. 그 회사를 볼 때마다 아 진짜 이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이런 그림이었구나. 저한테 사업 초기에 말했던 꿈을 실현하는 걸 보면서 동반자로서 저도 뭔가 뿌듯함을 느끼는 게 단순히 이제 제가 장부만 써드리고 돈 받는 관계가 아니라 진짜로 같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되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계사를 또 찾는 고객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이 계시다면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우선 저희를 찾는 고객분들이 대부분 회계팀을 갖추기 어렵거나 사실은 좀 중소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회계팀을 뽑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회계사를 우리 회사의 자문회계사로 놓는다는 건 그 회사의 그냥 일원이 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말도 더 잘 통하고 나와 결이 맞는 회계사를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대표님들이 거래하고 계시는 세무사님이나 회계사님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단순히 신고 대리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저 자체 성격이 트렌드에 뒤처지거나 세법을 못 따라가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더 배우려고 하고 심지어 저는 세무사들 대상으로 2달에 한 번씩 회계세무 강의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최신 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내 사업장에 회계와 세무를 관리하고 싶다면 저를 찾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들 한번 영상 보시고 그래도 이종원에서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 더보기란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편하게 미팅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연락 진행해서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회계사, 세무사를 만나야지 대표님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알아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회계사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